오늘도 수익버스 안전하게 탑승 완료해 봤습니다. 시장은요, 2차 전지의 급락으로 인해서 여전히 종목의 타격은 크고 손실폭도 커지고 시장 자체가 답답하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상승이 국내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상승과 하락 그 안에서 다시 또 상승으로 고개를 바꾼 것은 이 삼성전자의 주가 확대 덕분이겠죠.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텔레그램방 안에서 투자자분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죠. 이번 시간 우호명 부대표 이건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텔레그램 방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장만 하더라도 암울한 시장을 볼 수밖에 없겠다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동시로 5개월 연속 하락했던 건 정말 최근 그 이력과 비교해 봤을 때도 역사에 남을 만큼 충격이 큰 상황인데요. 4개월 연속 하락도 코스닥에 출범한 이후 28년 동안 단 7번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 5개월 연속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하한가로 시작을 준비하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요. 신용 반대 매도 출회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야기가 저희 장 시작 전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이죠. 최보원 애널리스트도 빠르게 관련 기사를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서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 석유 가스회사 콘티넨탈 리소스즈 창립자 해럴댐과 더그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 정책팀이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최대 전기차 판매 업체인 테슬라 측은 정권 인수팀의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좀 세부적인 내용 다음 텔레그램 방에서 볼게요. 트럼프 IRA 폐지 계획과 2차 전지 관련해서 삼성 전종규 애널리스트의 텔레그램이 올라왔습니다. 정리해드렸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트럼프 당선인의 IRA 폐지 논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감세 공약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세액공제 폐지를 통한 예산 절약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이 IRA 폐지보다는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으로 쓰이는 $7,500의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보도 중에 있고요. 보조금을 폐지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전기차 수요의 부정적 영향으로 한국 2차 전지 업체들의 북미 캐파 가동률에 부담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IRA 폐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더니 결국 전기차 보조금만 따로 좀 손을 댄다는 건가요? 지금 흘러나온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이제 자동차 구매하실 때 주는 보조금 $7,500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언급이 됐는데 사실 그것만 도려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AMPC라고 해서 생산자들한테 주는 것까지 지금 같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팀 자체가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석유 기반의 사업에서 원래 창업자였던 분이 거기 들어가 있고 네. 또 이제 지금 트럼프 캠프 쪽에서 보면 일론 머스크에 가려서 지금 안 보이지만 워낙 돈을 많이 지원해서 일론 머스크가 근데 사실은 뭐 미국의 정유회사들 굉장히 많이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전통 에너지원을 갖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했다는 부분은 여전히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명분을 삼는 건 우리가 이제 기업의 감세 정책을 쓸 텐데 법인세를 깎아줄 텐데 한 15%로 공약을 했으니까 네. 한 6% 가까이 이제 깎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줄어드는 세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그러면 이제 나가는 지출을 좀 줄이는 건데 그 줄여야 되는 지출 중에 지금 이 세액공제라든지 IRA 법 관련돼서 지원하는 보조금들을 좀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기조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아예 보조금 자체를 다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 경쟁력 없는 산업은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기조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진짜로 폐지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행정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막강한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하는데 네. 처음에 이렇게 내놓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화당론으로 이미 확정을 시켜버리면 네. 사실은 이제 많은 공장들이 이제 오늘 그 사진도 돌던데 뭐 이제 위치하는 지역이 대부분 공화당 우세 지역인데 그게 가능하겠냐?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보면 뭐 경상도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 대부분 다 국민의힘이잖아요. 네. 근데 농민들한테 보조금 준다는 거 찬성, 그 폐지 안 준다는 거 찬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론으로 정해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역과 상관없이요. 그렇죠. 본인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목표는 네. 국민들이나 지역구 주민들의 안녕이 아니라 본인의 재선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공천 받으려면 트럼프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게 약간은 조금 뭐 우려스럽다. 물론 이제 여기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반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 불확실성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우려했던 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트럼프 정권의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 알면서도 옛날만큼은 아닐 거야라고 위안을 삼았던 게 이번에 대선 주자에 있어서의 그 행보를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화당 텃밭에 워낙 자동차 공장이 많다 보니 또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았던 기업들이 많다 보니 이를 원전 폐기하기는 어려울 거야. 특히나 IRA는 법안이기 때문에 트럼프 혼자서 이를 폐지할 수가 없어라는 게 저희의 그나마 위안 삼은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좀 과격하게 혹은 공격적으로 나온다면은 기존에 우리가 이 리스크를 주가에 반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리스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건지요. 일단은 오늘 주가가 좀 그런 부분을 좀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그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이제 어떤 뭐 액션을 취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가시화되는 단계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 아무래도 지금 앞서 대표님 그 말씀해 주신 그런 논리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트럼프가 대선에서 늘 주장했던 이제 미국 우선주의의 가장 이제 뭐 근접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 측면에서 본다로 친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뭐 셀이나 아니면 뭐 소재단 뭐 관련돼서 종목들이 뭐 무차별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맞는 악재로 쓰였던 그런 주가에 반영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좀 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향후에 그러면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런 정책적인 불확실성 사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보조금을 정말로 나온 내용대로 완전히 폐지를 할 거냐 아니면 조금 중립적으로 약간의 그 절충을 해서 조금 뭐 줄일 거냐 축소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면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당장 나오는 얘기는 뭐 폐지 쪽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가 좀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변동성이 주가의 같이 이제 변동성과 같이 맞물려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뭐 정책적인 리스크나 이런 관련된 주가 변동성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에는 그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이 실적으로 회귀를 할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뭐 전기차가 그야말로 덜 팔리게 되면 실적이 떨어질 거고 막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뭐 뒷부분에 가서는 뭐 그렇게 종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조금 뭐 부담감을 가지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듭니다만 네. 말씀드린 대로 어떤 펀더멘탈로 회귀하는 그런 과정이 좀 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감내하시는 그런 어떤 뭐 인내심을 좀 가지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개별적으로 사실은 저는 경우에 따라서 오늘 뭐 상당히 뭐 10% 이상 뭐 그 근처까지 폭락을 하고 그 이후에 좀 한 번 더 폭락을 한다고 또 한 번 더 뭐 주가가 좀 더 급하게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고 친다면 개인적으로는 뭐 이를테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러니까 셀단에 있는 종목 중에서 삼성 SDI 정도는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겠다. 가격적인 면도 그렇고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의 2차 전지주들의 좀 분위기를 보자면 오전장에 보였던 낙폭 만회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일부 종목들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네. 밑꼬리를 달고 있죠.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근데 지금 소재 쪽은 좀 더 많이 과하게 빠지고 있는 것 같고요. 소재 쪽이요. 예, 그리고 이제 장비도 마찬가지고
셀도 지금은 좀 잘 버티다가 사실은 LG에너지솔루션이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죠. 이런 부분들을 버텼죠. 예, 버티다가 또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인데 여전히 이제 전반적으로 다 타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나마 좀 안정적인 거는 회복이 되면 또 거꾸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재주가 제일 많이 빠졌다고 소재주가 반등이 제일 빨리 나오는 게 아니라 셀이 가장 빨리 올라올 가능성도 있고요. 아,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는 LG 에너지솔루션 중심으로만 대응하시는 게 맞다. 그래야지 문제가 생기더라도 빠져나오기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지금은 조금 더 없는 분들은 들어가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있는 분들도 내가 그렇게 마이너스 폭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물량을 좀 줄였다가 또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 장비, 셀업체 순으로 좀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반등한다고 낙폭이 큰 종목들 위주부터 시작해서 반등은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 안에서 종목을 좀 잘 선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믿음직스러운 거는 최근에 뭐 뉴스도 많고 호재도 많았던 LG 에너지 솔루션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좀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트럼프 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수순에 민관 대미협력 TF팀을 본격 가동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조금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요, 이 보조금 폐지와 관련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며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저는 궁금한 게요. 사실 이 보조금 폐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모두 다 힘들자라는 거잖아요. 미국 업체들 제외하고 봤을 때. 그런데 현대차 그리고 국내 자동차 그리고 셀 업체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중국산 배터리를 안 쓸 수 있을 때 대안처가 누구냐. 그럼 이제 우리의 배터리가 더 쓸 수 있는 확률이 커지기에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과거에 나왔거든요. 예. 그 논리는 이제 사라진 겁니까? 그 전제 조건은 이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가 비슷한 가격이라든지 전제 하에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사실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이 네. 환경을 보호해서 사시는 게 아니라 기름값 안 들고 유지비 좀 적게 들어서 근데 가격은 그래도 내연기관차와 별 차이 없을 때 네. 선택을 하는 건데 그런 선택의 폭이 이제 보조금이 만약에 거의 한 1,000만 원 돈 가까이 되는데 이게 없어진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을 더 주고 살 만한 그런 소비자는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그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는 2차전지 자체에 이제 캐즘을 좀 더 길게 만드는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오히려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자동차 메이커 회사들은 네. 현대차는 오늘 별로 안 빠지죠. 오히려 올라오고 있는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별 타격이 없습니다. 그동안 보조금 받은 것도 없고 혜택 받은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지금 미국의 조지아 공장도 지금 일부 라인은 전기차 공장으로 지었지만 뭐 지금 하이브리드로 전용하겠다라고 이미 벌써 발표를 했고요. 네. 발빠르게 대응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내연기관차들 아마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GM이나 포드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환경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강화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또 벌금 문제가 또 남아있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은 조금 전기차는 센티가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다 그러면은 2차 전지주 현 구간에서는 매수 기회라던가 비중을 늘려볼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뭐 당장은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의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다음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 이슈 역시도 시장에서 트럼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수출 통제, 히토류로 보복할 것이다. 미중의 무역 전쟁 2라운드 더 격해진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히토류, 최근 미중 분쟁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찾아보는 키워드죠. 히토류, 요소수 이렇게 있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반도체에서 히토류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또 GL 리서치에서는요. 이렇게 히토류 테마주 점검해보자라고 하며 오늘장에도 반응 보여주고 있는 유니온 머티리얼과 티플렉스, 동국 RNS 등을 골라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현재 구간의 히토류주의 주가 분위기는 어떨까요?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부터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화전자는 상한가 아직까지 안착되어 있고요. 노바텍은 10%의 급등, 동국 RNS는 8.44%, 유니온 머티리얼은 5%가량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벌써 시작이 좀 된 것 같은데요. 트럼프 2기 정부도 중국과 격하게 싸울 준비 중에 있어요. 어떤 카드를 서로 꺼내놓을까요? 뭐 1기 때 다 경험들 했잖아요. 똑같이 반복될까요? 뭐 기본적으로 네.
무역 전쟁에서 가장 뭐 손쉽게 쓸 수 있는 그리고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는 역시 이제 트럼프 쪽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는 관세를 좀 뭐 기왕에 관세를 뭐 굉장히 높이 올리겠다라고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안보 문제를 근거로 해서 이제 중국 그 첨단 기업들의 어떤 첨단 산업, 그러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 중국과의 어떤 디커플링을 우호적인 나라들,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이제 압박을 계속 할 가능성,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겠죠. 네. 뭐 중국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많지는 않는 가운데서 이제 가장 늘 이야기되는 게 히토류 공급망 통제 뭐 이런 부분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친다면 그 히토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기업들만 놓고 보면 앞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유니온 머티리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그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소형사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히토류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뭐 히토류를 채굴 해서 생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일종의 뭐 아주 제한적인 물질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그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을 유통한다든지 이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시면 히토류 관련주들이 반짝 움직였다가 주가가 이제 항상 되돌림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장 초반에 많이 올랐다가 좀 윗거리를 좀 길게 달고 이제 음선을 나타내는 그런 종목들이 다수 보여지는데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당장의 어떤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잠깐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 그리고 말씀드려보겠고요. 관련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기업 입장에서 사실 뭐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국제 정세가 굉장히 획일화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방향성이 아주 강하게 이게 정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전략적인 어떤 모호성을 유지하는 전략, 그러니까 그런 어떤 태도는 조금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희 대표님은 이 히토리 테마주에 대해서 연속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가 조금 전에 또 자료화면으로 나갔는데 여전히 히토류 광물을 중국이 많이 갖고 있으나 네. 그 계속 탈중국화하려는 모습이 그 히토리 시장 안에서도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예전만큼 강한 상승은 나타나기 좀 어려울까요? 그렇죠. 뭐 저는 네. 이거 오늘 갖고 계셨으면 매매하셨으면 잘 팔고 나오시면 되고요. 일단 미중 무역 갈등이 나오면 무조건 이제 히토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중국이 관세를 맞겠죠. 이제 뭐 60%를 맞든 100%를 맞든 이제 미국에서 제재를 하면 중국은 이제 내수 쪽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지금 그러면 수출 관련돼서는 조금 좀 어차피 안 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비책을 아마 세울 걸로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내겠죠. 근데 예전에 보면 미중 무역 갈등이 심했어도 중국이 뭐 사실은 용산물을 사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거래를 하면서 또 이제 뭔가를 해결해 나가는 것들, 이게 딜이 되죠. 네. 트럼프 정부는. 근데 이제 그 전에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딜이 오히려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차츰 시간에 따라서 서로 양쪽에서 세게 나왔다가 결국에는 또 이제 중간 부분에 합의를 보는 그런 형태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히토류 관련주도 이런 것들은 그냥 테마성으로만 들어가셨다가 빨리 이제 매매하시고 나오시면 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히토류로 만약에 진짜로 이 회사들이 좋은 회사였으면은 벌써 히토류로 돈을 벌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여전히 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펀더멘탈 별로 없는 회사들 이렇게 너무 열심히 뚫어지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 안에서 히토류 테마주는 테마주일 뿐이다.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해보자. 오늘 수익 내셨다면은 빠르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무역 분쟁은 일으키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식시키겠다라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이죠. 그래서 오늘도 재건주가 뜨겁습니다. 다시 텔레그램 방 들어가 볼게요. 여의도 스토리에는요, 유럽연합의 1,055조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본격화 관련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에너지와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기업을 모집하기 시작했다라고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라는 글이 올라왔고요. 더불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도 내주 10가지의 복원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복원 계획을 발표하겠다라는 거는 자신들도 이 종전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이지 않을까요?
또 그와 관련해서 재건주 이야기들도 많은데요. 뭐 현대 에버다임, 전진 건설로봇, SG, 그다음에 한미글로벌이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대장격으로 선택하고 있는 게 SY스틸텍인 것 같아요. 오늘 오전장의 상한가 같습니다. 비교적 명확한 테마인지라 오후장까지도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진짜 그럴지 한번 현재 확인해 보시죠. 현재 재건주들의 흐름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SY스틸텍 상한가 유지되어 있고요. SG가 26% 넘는 급등, TYM 22% 넘는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두 분 모두 다 그 히토류 테마주와 관련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이셨는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어때요? 조금 더 윤곽이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까? 더 보수적이고요. 여기서 더 보수적이라고요? 이건 근거 없는 거죠, 사실은. 뭐 이제 네. 뭐냐면 뭐 유럽 연합에서 이제 재건을 이슈를 논의한다. 예전부터 논의했죠. 전쟁 끝나면 재건하겠다라는데 문제는 지금 왜 이걸 EU 차원에서 하냐면 우크라이나가 당연히 돈이 없겠죠, 지금. 그렇죠. 전쟁 그렇죠. 중이니까요. 전쟁이 끝나는 이유도 돈 지원 안 해주면 끝나기 때문에 지금 끝난다는 건데 젤렌스키가 지금 뭐 재건팀을 조성하겠다.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우리나라 이제 정부한테 뭐 요청을 한다. 많은 기사들이 있지만 이 정부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전쟁 끝나고 나면 젤렌스키는 이미 임기가 끝난 대통령이기 때문에 선거를 다시 해야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정부가 계획을 아무리 세웠어도 새로운 정부가 끌고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 판을 그러니까 돈을 다 댔는데 미국 기업들이 가서 재건하겠지 우리나라한테 주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냥 테마로 보시면 되고 여전히 우리나라 예전에 이라크에 군인들 보내서 참전까지 했거든요. 그때도 재건 거의 참여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여전히 답이 다 나와 있는 게임을 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에서만 지금 서로 설왕설래하면서 이게 수혜다 저게 수혜다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저는 수익 보신 분들은 언론으로 나오시고 네. 예, 매매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취임하기 전까지 그냥 매매 정도만 하시면 된다. 테마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실질적으로 수혜 보는 데는 거의 없다.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여기에서도 보수적인 입장이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사실 그거였는데 전쟁과 관련해서 무역전쟁 vs 진짜 전쟁과 관련해서 재건주 이렇게 지금 트럼프 테마주가 나뉘어지고 있다면 둘 중에 어느 쪽에 대한 테마 매력도가 높습니까?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선택을 안 하실 것 같고 네. 우리 부 대표님은 혹시 어떤 입장이신지요? 일단 주가 움직임 봐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아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초단기적으로는 재건주가 지금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네. 사실 이런 테마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시장이 뭐 굉장히 수급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테마주로 수급이 집중이 되고 또 다른 종목을 찾게 되고 그 종목이 찾아진 종목이 나오게 되면 앞선 수급이 집중됐던 부분들이 빠져나가면서 다른 종목으로 일시 이동하면서 또 급락이 나오고 이런 패턴이 진행이 될 걸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역시 당연히 국내 기업들이 재건에 참여할 가능성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뭐 약하죠. 네. 뭐 기왕에 할 거면 미국 기업들 아니면 유럽 기업들 정말로 진짜로 그 돈을 대고 막대한 지원을 했던 그 나라들의 기업들이 참여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역시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재건 관련된 종목들 매매하는 측면에서는 뭐 빠르게 매매가 좀 잘하시는 그런 분들은 뭐 매매를 하시되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역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뭐 굉장히 첨예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네. 그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당장에 이제 어디다라고 이제 좀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부분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보실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이제 재건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HD 현대인프라코아 같은 경우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조금 보실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초단기적으로는 재건주 이야기,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무역 분쟁 쪽에서의 이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을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다 두 테마는 테마일 뿐이다라는 데도 입을 모아주셨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